투신 사고가 잦았던 구포대교에 방지 난간이 설치됐지만 여전히 투신자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투신자를 없애고 구포대교의 나쁜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공동어 시장 현대화 사업이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측은 해결해야 할 관문이 많다는 입장입니다. 세계 유일의 유엔기념공원이 있는 부산에서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는 턴투워드 부산 국제추모의 날 행사가 엄숙히 거행됐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없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길이 외롭지 않게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구포대교는 과거 투신 사고가 잦아 부정적 이미지가 컸습니다. 지난해 방지 난간 설치 이후 투신자는 크게 줄었지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닌데요. 북구가 경찰, 소방과 함께 투신 방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구포대교는 한때 부산을 상징하는 다리였지만 나쁜 이미지를 함께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간 해마다 10여 건의 투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행로에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고 난간은 어른 허리 높이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예뻐 보이는 다리는 아니잖아요. 좋은 이미지는 거의 없죠. 교통정체, 그리고 예쁜 어떤 포장도 전혀 없고, 그리고 아스팔트 위에 이제 보행로, 어떤 산책하기는. 이 같은 오명을 싣기 위해 북구는 지난해 9월과 올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투신 방지 난간을 다리 전체 구간에 설치했습니다. 난간 높이는 110cm에서 180cm로 높아졌고 적은 힘으로도 회전되게 해 난간을 짚고 오를 수 없게 했습니다. CCTV를 확대하고 생명의 전화도 설치됐습니다. 투신 시도는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북구의회와 북구, 경찰과 소방은 지난 6일 구포대교 이미지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선 구포대교 조명이 어둡고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보행로 외 구간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또 투신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보행로를 없애자는 의견과 하층부에 보행 교량을 별도 마련해 자전거와 보행자가 안전하게 오가도록 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면은 그러면서 좀 활력도 에너지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몰려들면 결과적으로 시선을 의식해서 좀 많이 예방이 되지 않을까. 한편 난간에 압력 센서와 AI 시스템을 도입해 사건 발생 즉시 신고와 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난간 대신 투명 방음벽을 세우자는 방안도 이어졌습니다. 북구는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 공동어 시장 현대화 사업이 공사 계약을 하면서 이제 첫 발을 뗐습니다. 하지만 어시장 측은 대체 위판장 확보 등 난관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입장입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시와 HJ중공업 컨소시엄은 지난 10일 부산 공동어 시장 현대화 사업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 기간은 올 연말부터 오는 2029년까지 6만 제곱미터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을 짓습니다. 투입되는 사업비만 2,412억 원으로 이 중 시장 자부담은 258억 원입니다. 이를 통해 밀폐형 저온 위판장으로 전환하고 자동 선별기 등을 도입해 경매 환경이 개선됩니다. 이번 사업의 지연 원인으로 지목된 대체 위판장 문제는 어시장 측과 협의를 통해 해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위판장의 폭을 확대하고
기둥 간격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사를 3단계로 나눠 진행해 위판장 면적을 최대 70%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성수기는 공사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어시장 측의 입장은 다릅니다. 성수기 하루 최대 위판 물량만 6만 상자로 대체 위판장이 없으시 위판 물량이 여계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어시장은 우리 부산 수산 경제를 지탱해야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하루도 위판을 멈출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물량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려면은 계약 주체인 부산시가 대체 위판장과 대체 업무 시설 마련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셔야 합니다. 어시장은 대체 위판장으로 시장 내 주차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예산과 대체 주차장 부지 확보에 시가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중매인 반발 등에 직면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HJ중공업이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로 모든 공사를 중단한 상태여서 그 여파가 이 사업 착공의 마지막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11일 오전 11시 11분 전 세계가 같은 시각 부산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계 유일의 유엔 기념공원이 있는 부산에서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는 턴 투워드 부산 국제 추모의 날 행사가 엄숙히 거행됐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오전 11시 11분 정적 속에 수백 명의 참석자들이 한 방향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22개국 유엔군과 198만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는 턴 투워드 부산 추모의 시간입니다. 총성과 두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지켜야 했던 것은 바로 자유와 평화라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참전 영웅분들은 평화의 등불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꺼지지 않고 우리들의 가슴 속에서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올해로 19회를 맞은 이번 추모식에는 유엔 참전용사 후손과 각국 외교사절, 시민 등 8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대한민국은 75년 전 유엔 참전 용사님들이 그러했듯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6.25 전쟁을 통해 맺어진 소중한 인연을 되새기며 유엔 참전 용사님들에게 보답하는 것도 잊지 않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우리와 함께한 유엔 참전 용사님들을 대한민국은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헌화와 추모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조부와 큰조부 모두 유엔 참전용사로 알려진 가수 마리아 엘리자베스 리스가 성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헌정했습니다.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유엔군 사령관은 부산이 유엔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는 세계적 상징 도시라며 평화를 위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The Republic of Korea's prosperity, its vibrant democracy, its global leadership, its promise for the future all grew from the soil kept free by their courage. Our task now is stewardship. We must guard that peace with vigilance, to honor their legacy through readiness, and to ensure that the friendships forged here remain strong for generations to come. Not by words or platitudes or rhetoric, but by our actions. 75년 전 낯선 땅에서 자유를 위해 싸웠던 이들의 희생. 부산을 향한 일본의 묵념은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는 전 세계의 약속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가족도 친구도 없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길이 외롭지 않게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안양 시민들이 마음을 모아 4년 동안 무연고자들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고 있다고 합니다. 권예술 기자입니다. 사진 대신 이름이 적힌 액자가 놓여 있습니다. 상복을 입은 자원봉사자들이 고인의 마지막을 기리며
짧은 묵념으로 장례를 시작합니다. 국화를 올리며 각자의 마음으로 조용히 작별을 전합니다. 서로를 알지 못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마음이 닿아 있습니다. 안양시 자원봉사센터의 무연고자 장례 봉사단, 리멤버 봉사단. 예고 없이 찾아온 죽음 앞에 봉사자들이 일상을 멈추고 모여 고요히 고인의 마지막을 지키고 있습니다. 단순한 절차적 도움을 넘어 누군가의 삶을 존중하고 존엄을 지켜주는 손길입니다. 오늘만큼은 외로웠을 고인에게 따뜻한 안녕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가족이 되어주고 또 옆에 지인처럼 해서 저희들이 그분을 좀 더 외롭지 않게 보내드리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오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외롭지 않았다. 오늘을 여러분과 함께해서 나 오늘 행복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리멤버 봉사단은 2021년 고독사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던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누구도 외롭게 떠나지 않게 하자는 뜻으로 시작된 이 활동은 4년이 지난 지금 92번째 장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정보혁신 인증패를 받으며 모범적인 봉사 사례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자원봉사자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제 마지막 장례 의식부터 화장까지 사회적인 가족이 돼서 이제 상주까지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그런 봉사단입니다. 이 곁에는 묵묵히 장례식장을 내어준 이웃의 마음도 있습니다. 안양 장례식장은 2021년부터 지금까지 무연고자들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하며 장례가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왔습니다. 비록 함께 추억을 나눌 가족은 없지만 이렇게 마련된 작은 공간 덕분에 이웃들에게 세상에서의 마지막 인사를 전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시는 분의 이제 넋을 기리기 위해서 그분들도 인간의 한 존엄체로서 그 소중한 생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가시는 분들 입장에서 가족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고자. 이름이 불린다는 건 누군가의 삶을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배웅이 고인의 삶 속 외로움을 달랠 수 있었길 바랍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인천시는 소상공인의 물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단돈 1,000원에 물품을 배송할 수 있는 이른바 1,000원 택배 사업입니다.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사업을 시행한 지 1년 만에 배송량 100만 건을 돌파했는데요. 인천시는 인천 지하철 모든 역사에 집화센터를 설치하고 운영 인력도 늘렸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1,000원 택배. 소상공인의 물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 도입됐습니다.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집화센터에 물품을 입고하면 택배사로 전달되는데 택배비는 일반 배송 기준 1,000원에 불과합니다. 사업이 시행된 지 1년, 성과는 큽니다. 가입 업체 수는 7,400개를 넘었고 누적 배송도 10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소상공인은 택배비가 크게 줄면서 매출까지 늘었고 배송비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소득이 늘게 되고요. 이제 소상공인도 성장을 하면서 이제 택배 건수가 이제 늘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득이 더 증대되는 효과가 있어서 시니어와 경력 단절 여성 등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게 됐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렇게 근무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소득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굉장히 잘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1,000원 택배 사업을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집화센터는 기존 30개 역사에서 60개 역사로 운영 인력도 105명에서 159명으로 늘렸습니다. 1,000원 택배와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에 도움이 되는 체감지수 높은 정책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서 지역 경제도 활력화시키고 또 시민들에게도 편리한 그런 배송 체계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유 시장은 1,000원 택배를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현장 근로자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상구 최대 현안은 공단 지역 이미지를 녹색 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사상구에 녹색 공간이 또 하나 마련됐는데요. 사상광장로를 녹지로 꾸민 그린 카펫과 구청광장 야외 정원이 곧 개방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사상구 최대 번화가인 터미널 앞 사상광장로입니다. 사상교차로에서 괴법교까지 700m 구간을 녹지로 만드는 그린 카펫 조성 공사가 막바지 작업 중입니다. 주차 공간을 걷어내고 녹지 공간과 인도를 확대했습니다. 차량 중심 도로에서 보행, 휴식 중심 공간으로의 변신입니다. 대형 수목과 사계절 초화가 심어졌고 밤에는 경관 조명이 불을 밝힙니다. 제첩국 아지매 조형물도 세워집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모인 기금으로 사상구 명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상광장로 그린 카펫은 사상구 녹지 연결축의 하나입니다. 2027년 문을 여는 백양산 국립자연휴양림에서 현재 건설 중인 괴내마을 공중보행로를 지나 지난 6월 조성된 사상역 앞 그린 광장으로 연결되고 광장로 그린 카펫을 거쳐 강변 나들교를 타고 삼랑 생태공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상구청 광장도 녹색으로 변했습니다. 기존 보도블럭을 드러낸 자리에는 녹색 정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인도 사이로 정원들이 꾸며졌고 길다란 벤치와 테이블이 놓인 휴식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지난 여름 조성된 야외 놀이터와 함께 사상구청이 언제나 찾을 수 있는 탁 트인 공원이 됐습니다. 사상구청 야외 정원은 13일 일반에 개방되고 광장로 그린 카펫은 오는 20일 준공식을 갖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 시민 다수는 산업 중심의 공업 도시보다 세계인이 찾는 해양 K 관광 문화 도시로의 변화를 원했습니다. 시민과 전문가, 행정이 한자리에 모여 부산의 미래 방향을 함께 그려봤습니다. 박재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미래 부산의 모습은 산업이 아닌 문화였습니다. 정현욱 의원이 부산 시민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산 미래전략 설문조사에서 10년 뒤 바람직한 도시 이미지로 해양 K관광 문화도시를 꼽은 응답이 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산업 물류 중심의 전통 공업도시를 선택한 시민은 19%에 그쳤습니다.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도 문화관광도시로의 전환이 63%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투자 우선순위에서도 같은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관광 편의 개선이 39%, K컬처 인프라 투자가 38%로 제조 항만 물류 투자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내년에 아마 부산에서 국제대회가 큰 세계적 행사가 아마 유네스코 문화유산위원회부터 세계 도서관 대회에 포함한 국제대회 행사가 아마 잇따라 열립니다. 부산이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제2의 도약을 이뤄내기 위해선 문화관광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서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와 시민 등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문화관광 수도 부산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관광객은 많아졌는데 그 소비가 로컬 가게까지는 잘 안 옵니다. 그래서 다 해변이나 유명 카페, 랜드마크 중심으로 좀 움직이고 있고요. 매일 이런 행사를 우리가 이런 전통춤을 볼 수 있어, 이런 연희를 볼 수 있어 하는 어떤 지속 가능한, 지속적인 이런 전통 문화 콘텐츠의 부재가 문제가 아닌가 해서 축제나 대회가 끝난 뒤에도 지역 경제에 남는 산업과 일자리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관광 활성화뿐 아니라 지역 경제와 문화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랐습니다. 해외 관광객 8.3명이 오면 정주 인구 1명이 느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저희가 관광객들을 계속 늘리는 건 우리 지역 상권도 활성화할 뿐 아니라 우리 소득 수준도 높여주고 또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그런 일들을 궁극적으로 성공시키면 그게 문화관광 수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산시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해양 K관광 문화도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시는 지난 주말 을숙도에서 국가도시공원법 개정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금정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데 이어 낙동강 하구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것에 대한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국회는 지난 8월 국가도시공원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지정 요건 중 하나인 면적 300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10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또 국무회의 심의를 중앙도시공원위원회 심의로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낙동강 하구도 지정 요건에 부합됩니다. 이것도 2016년도에 국가도시공원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만 요건이 아주 까다로웠습니다. 3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땅이 필요로 한데 을숙도가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법안을 10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을숙도가 270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을숙도가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는, 지정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맞추었고, 부산시는 지난 8일 을숙도에서 국가도시공원법 개정을 기념하는 시민 어울림마당을 열고 자축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형준 시장은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에 이어 또 하나의 시민 염원이 이루어질 것 같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낙동강 하구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그 면적은 230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을숙도와 맥도 등이 포함되며 시유지 외 부지는 추가 법률 개정으로 소유권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을숙도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철새 도래지이고 그런 부분들은 보존해 가면서 도심지 안에 있는 도시공원으로서 주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 또 문화 생태와 관련된 관광지로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크게 배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크게 안 해도 될 것으로 봅니다. 시는 내년 6월 낙동강 하구 근린공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 중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에 이어 국가가 공인 지원하는 또 하나의 도시공원이 탄생할 거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한때 투신다리로 불렸던 구포대교가 이제는 북구 교통의 핵심이자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넘어 지역의 미래를 잇는 다리, 구포대교가 그 이름처럼 연결의 상징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